궁핍할 때 가인을 만난 이 절도사. 이튿날 아침 또 술을 마시고는 옷을 차려입고 대로를 돌아다니다가 화려한 새 집을 발견했다. 당장 들어가 중문에 이르렀는데 아무도 가로막는 자가 없었다. 마침내 안채로 불쑥 들어가니 젊은 여인 한 사람이 보였다. 나이는 20살 남짓 되어 보였고 꽃처럼 어여쁜 얼굴에 달처럼 아름다운 자태였다. 여인은 구름처럼 풍성한 머리를 빗고 있었는데 무간을 보고도 별로 놀라지 않는 기색으로 물었다. 네 시기에 남의 집 안방에 들어오시오. 정신 나간 사람이오? 무간은 대꾸하지 않고 곧장 마루 위로 올라가 여인의 손을 잡더니 머리를 껴안고 입을 맞췄다. 여인은 심하게 저항하지 않았고 곁에서 꾸짖는 자도 하나 없었다. 무간은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 싶어 물었다. 남편은 어디 있어? 남편은 왜 물어요?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나? 취한 미치광이와 싸우기도 딱한 일이지만 관아에 고발하기 전에 당장 나가요. 당신 남편 있는 곳이나 말해요. 내가 취해서 이러는 게 아니라 사정이 있어 어쩔 수 없이 이러는 거요. 사정이라는 게 뭔데요? 나는 예전에 선정관을 지낸 사람인데 사기꾼에게 속아 재산을 다 잃고 말았소. 그래서 죽기로 결심했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어서 남에게 맞아 죽으려고 일부러 이런 일을 거듭버렸는데도 끝내 나를 죽여줄 사람이 없구려. 지금 당신 남편도 없다면 죽기 어려우니 장차 어쩌면 좋소. 이리 말하며 무간은 혀를 끌끌 찼다. 여인은 깔깔 웃으며 말했다. 정말 미쳤네. 세상에 이렇게 죽으려 애쓰는 사람이 있을까? 대기 가연 무간 청직을 지낸 분이라면 이런 풍채를 가지고 왜 헛되이 죽으려 하세요? 저 또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다른 곳으로 시집가려 하는 참이었는데 문득 댁과 만났으니 이것도 하늘이 정한 인연 아닐까요? 무간이 그 사정이 무엇인지 묻자 여인이 말했다. 제 남편은 역관입니다. 정실 부인이 있는데 제가 예쁘다는 소문을 듣고 저를 첩으로 맞은 지가 벌써 4년이에요. 처음에는 한 집에 같이 살았는데 정실이 사납고 투기가 극심했지만 남편은 이미 늙고 힘이 없었어요. 남편은 그 다투는 모습을 견디지 못하고 이 집을 사서 저를 옮겨 살게 했지요. 처음에는 남편이 왕래하며 먹고 자고 했었는데 저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내의 투기를 두려워해서 며칠 뒤부터는 발길이 뜸해졌어요. 여종 2명만 이 집을 지키고 있었으니 제 신세가 과부나 다름없지요. 그러다 작년에 남편이 또 우두머리 역관으로 청나라에 사행을 갔다가 마침 일이 생겨서 북경에 체류하고 있는데 벌써 1년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고 소식도 묘연해서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있어요. 독수 공방하며 의지할 데 없이 지내노라니 비록 먹고 있는데 아무 부족함이 없다 한들 세상 사는 즐거움이라곤 조금도 없군요. 봄바람이 불고 가을달이 뜨면 서글피 마음 상해하며 내 처지를 가엾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여종 몇 명도 단속하는 사람이 없으니 하나둘 떠나가서 늙은 여종 1명만 남았는데 그마저 바깥 출입이 잦아서 집을 자주 비우고 있어요. 제 괴로운 사정이 이렇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길다고 다 늙어서 상관도 안 하는 사람만 바라보고 사나운 정실의 투기를 혹독히 받으면서 여름날과 겨울밤을 빈방에서 홀로 울며 지낸답니까? 제 사정이 이러니 사기꾼에게 속아서 죽으려 애써도 죽지 못한 사람과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저는 천한 신분이라
양반과는 처지가 다르니 부질없이 말라 죽을 수 없어서 달리 방책을 찾아보려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차에 벼랑과 이처럼 얘기지 못한 만남이 있으니 이건 분명 하늘이 우리 두 사람의 처지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일 거예요. 저는 하늘의 뜻을 따르고 싶은데 댁은 어찌 생각하십니까? 무가는 여인의 말을 들으며 처음에는 측은한 마음이다가 이윽고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만 더 이상 살아갈 생각이 없는 건 어쩔 수 없었다. 무가는 천천히 말했다. 당신 말이 좋지만 나는 돌이킬 수 없소. 나는 오직 죽는 수밖에 없소. 장부답지 못하군요. 아무튼 오늘 우리가 만난 건 우연이 아니니 왜 좋은 방도가 없겠습니까? 자중자애하셔서 일생을 망치지 않도록 하세요. 여인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더니 술과 안주를 가지고 나와 손수 술을 따라 권했다. 무가는 여인의 미모에 반한 데다 그 말에 감동해서 여인이 권하는 대로 연거푸 잔을 들이켰다. 중이 잠옷 질탕해지자 마침내 여인의 손을 잡고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그린 병풍과 비단이불, 꽃무늬 자리와 수놓은 베개가 놓여 있었다. 벌이 꽃을 탐하고 나비가 꽃을 사랑하듯 메마른 풀을 단비가 적시듯 죽은 재가 다시 활활 타오르듯 사랑을 나누니 두 사람의 기쁨이 어떠했을지 짐작할 만하다. 그 뒤로 무가는 그 집에 머물러 살며 죽고 사는 것을 오직 하늘의 뜻에 맡겼다. 여인 역시 남편 집과 관계를 끊고 더는 두려워하거나 꺼리는 마음이 없이 다만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으로 무간을 봉양하는 데만 신경 쓰다 보니 수척했던 얼굴이 차츰 살이 붙으며 고와졌다. 무간이 밤이면 와서 묵고 낮에는 나가 논일며 어느덧 한 달을 지내고 보니 죽을 마음이 차츰 사라지고 즐겁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다. 그러나 여인에 대한 소문은 감추기 어려웠다. 이웃과 역관이 귀국해 편지가 먼저 여인의 집에 도착했다. 여인은 무관과 함께 달아나자고 했지만 무관은 수치스럽게 여겨 떠나지 못하고 망설이며 결정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역관은 벌써 고향역에 도착했다. 역관의 식구들이 채비를 갖춰 마중을 나가니 역관이 아내에게 물었다. 작은 집은 왜 안 왔소? 작은 집에겐 딴 사람이 생겼는데 당신과 무슨 상관이겠소? 역관이 놀라 사정을 묻자 아내가 소문을 자세히 전했다. 역관은 노기가 등등해서 술상을 밀치더니 급히 준마에 올라탔다. 예리한 칼을 손에 들고 말을 치달렸다. 첩의 집으로 들어가서 칼을 휘둘러 두 사람을 뵐 생각이었다. 대문을 박차 열고 우당탕 곧장 쳐들어가 큰 소리로 외쳤다. 어떤 도적놈이 내 방에 들어와 내 첩을 훔쳤느냐? 빨리 나와 내 칼을 받아라. 문득 한 사람이 방문을 열고 나와섰다. 의관이 휘황찬란하고 용모가 신성 같았다. 사내는 옷깃을 풀어 젖혀 가슴을 드러내더니 편안히 웃으며 말했다. 내가 오늘 진짜 죽을 곳을 얻었구나. 어서 내 가슴을 찔러라. 평화로운 얼굴에 동요하는 빛이 전혀 없어 보였다. 역관이 얼굴을 들어보고는 저도 모르게 겁이 덜컥 났다. 마치 후경이 양나라 무제를 만난 것처럼 귀가 꺾이고 입이 떡 벌어지더니 물러서서 바보처럼 한마디 말도 못한 채 몇 번 한숨을 쉬며 혀를 끌끌 찰 따름이었다. 역관은 문득 칼을 내팽개치며 말했다. 집과 첩과 재산 모두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역관은 망연자실 나가며 감히 뒤도 돌아보지도 못했다. 여인은 그때 벽대에 숨어서 그 광경을 엿보다가 나와서 말했다. 저 못난 인간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어서 떠나요. 여인은 다락으로 뛰어올라가 상자 하나를 꺼내왔다. 상자 안에는 최상품 은화 300냥이 들어있었다. 여인은 말했다.
제 아버지도 부자세요. 제가 시집 올 때 아버지가 이 돈을 주셨는데 저는 깊이 감춰두고 비밀로 해서 남편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오래라 같이 살아갈 사람도 없어요. 이제 다행히 당신을 만났으니 이 돈을 미천으로 삼으면 되겠어요. 또 바구니 하나를 꺼내왔는데 열어보니 금은 보하며 머리 장식과 온갖 폐물이며 수놓은 비단옷이 들어있었다. 이것도 수백 냥은 되니 잘 운용하기만 하면 무슨 재산 근심이 있겠습니까? 어서 하인에게 분부해서 말에 싣도록 하세요. 이튿날 새벽 무가는 마침내 하인 2명에게 분부하여 2마리 말의 짐승을 가득 싣게 한 뒤 여인을 말에 태우고 자신은 그 뒤를 따라 봉산으로 말을 달려 돌아갔다. 역관은 뒤쫓지 못했고 역관의 아내는 첩이 떠난 것을 다행으로 여겨서 관아의 고발에 첩을 붙잡아 오는 일을 못하게 했다. 무가는 여인의 돈으로 예전에 팔았던 땅을 모두 다시 사고 재산을 잘 운용해서 몇 년 만에 부자가 되었다. 다시 서울로 올라가 벼슬을 구했는데 지난날의 실패를 거울 삼아 이번에는 주도 면밀하게 일을 추진해서 결국 좋은 벼슬을 받았다. 몇 차례 직책을 옮기며 거듭 승진하여 큰 진영을 맡고 마침내 절도사가 되기에 이르렀다. 여인은 무관과 해로하며 함께 큰 복록을 누렸다. 사람들은 무관이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고 사람을 잘 믿었기에 그런 결과에 이르렀다며 하늘의 도리는 밝고도 맑아 정말 틀림없다고 여겼다.